친박이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밀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을 앞두고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아이비리그에 있는 명문 대학으로 미국 최상위권 대학이죠.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갔는데요. 아마 명예 박사학위도 받은 모양입니다. 여기서 축사를 넘어서는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트럼프를 사실상 겨냥해서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특히 정치인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종차별과 정오를 부르는 발언을 할 때 분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역사적인 파리 기후협정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 주세요. 이 문제를 부인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된다. 즉 인종차별 문제는 이 트럼프의 히스패닉에 대해서 국경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을 이야기할 거고, 또 기후협약에 반대하는 부분은 이 트럼프가 일반적인 협정이다. 파리 기후협정을 매우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최소한 재협정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등 미국 공화당 진영은 엘 고어 전 부통령 등 미국에서 환경기후를 주장하거나 유엔에서 주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에서 왜곡과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규제를 가지고 이것이 마치 유엔을 통해서 선진국들만 여기에 규제를 받고 중국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은 후발주국이다. 뭐 공해에 피해를 겪고 있지 우리는 뭐 그런 부분을 아직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소 배출권은 고사하고 공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통제하지 않고 미국이나 EU 같은 나라들만 이 기업들이 이 환경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받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거래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이 환경오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 속에 이것이 이 연구 결과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기상 변화는 항상 있어 왔는데 최근에 이 전 세계의 기상이 올라가는 것을 마치 환경오염에 의한 오존층 파괴처럼 몰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거짓이나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엘 고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이 환경에 관한 어떤 영화도 제작했는데 그 영화에서 상당한 부분이 과장이 되었다는 것이 나온 바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쟁점은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특정한 나라도 아닙니다. 유엔의 경비를 제일 많이 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유엔을 절반쯤 미국이 살리죠. 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상하원이 유엔 예산을 저렇게 낭비적인 조직, 거대하고 방대한 조직, 인원에서 차고 넘치는 조직을 개혁하지 않으면 돈을 자꾸 댈느냐 이렇게 해서 유엔이 전전긍긍을 했는데 이제는 올해가 자기 임기 마지막이라서 더 이상 유엔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미국에 손을 내밀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한국의 대선을 겨냥을 해서 한마디로 자기가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조차도 비호감이 있는 후보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정말로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종학살이 이루어지고 있고 난민을 갖다가 퍼뜨리고 있는 독재자들도 숱하게 많은데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하고 또 환경 문제까지 끌어들이는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매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례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지 인종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환경기후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괜찮은데요. 표를 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자격을 넘어선 겁니다. 어제 제가 이걸 비판하니까 어떤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왜 저런 말을 못하냐. 트럼프가 뭐 그 히틀러하고 다를 게 뭐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하고 논쟁도 좀 벌였는데요. 아니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거기 간 거지 무슨 개인 반기문 자격으로 불러다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명예 박사를 줬겠으며 축사를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반기문 총장이 최근에 이 대선에 나오려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철수 문재인보다도 지지율이 한 15% 20% 높았어. 월등했는데 이제는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2등 자리도 위태로운 조사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요 국내에 와서 강하게 사실상 대선 후보 이 마케팅을 하고 또 발언을 강도를 높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유엔 사무총장 하러 갈 때 미국에 가장 협조할 것 같아서 됐는데 이제 마칠 때가 됐으니까 본인이 뭐 큰 꿈이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앞으로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주한미군이라든지 한국 방어와 관련되는 중요한 논점이 남아있는데 한국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이 굳이 이런 트럼프를 반대하는 발언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묻지마 살인, 특히 여성을 자신을 무시해서 그랬다라는 여성 혐오 범죄라고 단정해서 언론들이 보도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수천 명의 여성들이 한마디로 이런 묻지마 살인의 희생자가 될까봐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질를까봐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사회 현상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5,000장이 넘는 포스트잇이 붙고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한다고 하고 무슨 문재인 전 대표나 박원순 시장까지도 현장을 보존해서 기억을 하겠다 어쩐다 이러는데요. 자, 애도의 물결이 유별나게 있는데 이 부분에는 범죄의 잠재적인 희생이 될 수 있다라는 여성들의 이 불안의식, 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반면에요, 이 피의자, 즉 살인자가 정말로 병을 오랫동안 앓아왔고 정신병을, 그리고 최근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정세가 매우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분열증적인 병세는요, 약을 먹지 않으면 신경 메커니즘에 이상이 와서 바로 이상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요, 최근 이 심각한 정신병에 대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정세가 악화되어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분열증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피의자가 진술하는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피해망상이 결국은 정상적인 판단보다는 정신분열증의 지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높아서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프로파일러가 1시간가량 심층 상담에서 심리 상태를 분석했는데 지금 아직 이 피의자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정신적 상태가요. 자, 피의자가 이 건물 1층 주점에서 열흘여간 종업원으로 일한 적도 있는데 이 피의자도 참 딱한 사람입니다. 2008년부터 4차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고 마지막 입원을 했다 올해 1월 퇴원한 뒤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올 3월 가출을 했고 이후에 강남역 일대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여성들이 느끼는 우려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이 없도록 사회적인 대책이 이번 기회에 강구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한편은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은 재수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글들이 언론에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그만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난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오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이 사건으로 화장실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나 또 무분별한 어떤 상대성에 대한 혐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청년 실업이라든지 한마디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 7포 세대, M포 세대와 관계 있는 문제, 흑수저 이론과도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도외시하고요, 그냥 이런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해서 성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를 뿌리채 캐어서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려고 한다면요, 우리 사회에 한마디로 낙오되어가는 청춘들, 20, 30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미쳐가는 구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치료되지 않는 시스템, 방기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몰고 가면서 성문제로 몰아가면요, 이 문제는 적어도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우리 사회에 많은 정오들이 막연하게 있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 문제 또한 문제의 해결의 본질을 도외시한, 한마디로 정오의 대상을 찾는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을 해주길 바랍니다. 황장수의 미래경영연구소에서 만드는 뉴스 브리핑은 제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들이 더불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지만은 씨가 광수 이런 문제들을 자꾸 보도하다가요, 광주 5.18 희생자들의 유족들이나 관련자에 의해서 광수라고 지적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출두하다가 어제 법정에서 이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그 뭐 화면 동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했을 때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저는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논란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5.18과 관련해서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누가 제기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이 대부분 생존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규명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잘못 제기해서 법적으로 잘못 결론이 나버리면 제기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만은 씨가 그 말한 부분은 법정의 결론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장은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만은 씨가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지만은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은 또한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내 가족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해서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법정에서 쏴서 죽이는 미국의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도 처벌의 대상인 겁니다. 오늘 현행법은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만은 씨에 대해서 정말로 5.18 유족분들이 제대로 저런 행동을 못하도록 규제하려면 법의 심판을 받아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지만은 씨에게 어떤 행태로든 법정에 한마디로 경비들이 9명이나 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넘어선 차원의 이렇게 물리적 이 작업이 가해진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들이요, 지만은 씨가 그 사람들이 시각에 볼 때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방청객에 혼쭐 났다, 지만은 혼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지만은에 대해서 고소한 분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다,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지만은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단죄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을 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이 지만은을 다루는 부분에서요, 그것조차도 아무리 지만은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 세웠으면 법정의 판결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요, 그것이 민주주의고,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해서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죽일 놈은 사적으로 폭행을 당해도 혼쭐이라고 폭행을 이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론은 모든 사안을 바라볼 때 지만은 씨가 잘못한 것은 지만은 씨가 잘못한 대로 법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보도하고, 그때부터 지만은 씨가 책임질 부분을 언론들이 보도하면 되는 겁니다. 지만은 씨가 법정에서 그런 어떤 봉변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혼쭐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앞으로 잘못된 사람은 법정 앞에서 마음대로 두들기도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들의 이 보도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언론도요 성향이 있죠. 좌쪽 우측 성향도 있고 보수 진보 성향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듯한 모양은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한원 씨를 김한원 씨가 한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법의 처분에 따라서 정리돼야 되겠죠. 다만 벌어졌던 법정 밖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되거나 행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